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가 몇 년 전부터 되게 이 온라인 세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온라인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짜 정보를 오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진짜 정보를 지워버리는 부작용도 낳고요. 자, 가짜뉴스가 무엇인가? 가짜뉴스는요, 페이크뉴스, 영어로는 페이크뉴스라 쓰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가짜뉴스라 번역을 하는데,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뉴스, 조작된 형태로부터 오보까지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서 간단히 설명했죠. 뒤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세세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짓, 조작, 오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사하는 경찰이 이거를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한 거는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더 진행되면서 더 디테일한 정의들이 나왔어요. 자, 근데 가짜뉴스들은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 뉴스미디어의 공신력에 힘을 입어서 공개적으로 유통이 되고 확산이 됩니다. 이게 아름아름 유통되는 게 아니라요, 대놓고 딱 보여줘요. 대놓고, 자, 여기 있습니다. 뉴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뉴스입니다. 하고 갖고 와요.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뉴스들은요,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치적, 사회적 입장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극적이고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그것들이 쭉 확산되는 거죠. 요즘 뭐 많이 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정치권도 많이 시끄럽고 사회도 많이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 대표적으로 뭐 하나씩 뽑아볼게요. 자,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이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였죠? 열린민주TV인가 열린자유TV인가 열린우리TV인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 미디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면서 비판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보는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 자기들의 입장에 서서 멀쩡한 정보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보다 보면 기가 차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근데 그게 어때요? 그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재생산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죠. 그러면 그 확산되는 거를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면은 가짜뉴스를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확산이 돼버립니다. 자, 가짜뉴스의 사례들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기성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가짜뉴스. 자, 여기 왼쪽 보면요, MBC 뉴스예요. MBC 뉴스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 일본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사슴들을 풀어놓고 기르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 사슴들이 이렇게 바짝 말랐대요. 근데 팩트 체크를 보니까 아니야. 팩트 체크를 보니까 저 사진은 그냥 병 걸린 애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참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슬픈 비극인데, 세월호 요 사고가 딱 났을 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다들 대단하다, 다행이다라고 했었던 게 전원 구조했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다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기성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뉴스들이 기성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아주 전국이 난리였었죠, 전 세계가. 자, 코로나 관련돼서 가짜뉴스들 참 무분별하게 유포됐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요, 객관적인 검증이 안 돼요. 정보의 출처 자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안 져요.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몰라, 나도 그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그래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식으로 유포가 됩니다.
이게 1인 미디어의 어두운 면인과 동시에 인터넷 양면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리리터 강의 중에서 정보의 양면성을 다루는 강의도 있는데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강의를 보게 된다면 거기서 더 한번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짜뉴스는 또 세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짜뉴스라는 것이 이제 메이저 연구 대상으로 나온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022년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내용을 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자, 가짜뉴스는요,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허위 정보는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정보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잘못된 정보를 모두 통틀어서 허위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통틀어서 허위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잘못된 정보는 허위 정보예요. 그래서 흔히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허위 정보는요, 일반적으로 실수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순한 맛의 가짜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조작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조작 정보. 조작 정보는요, 이게 참, 요거는 거짓말은 안 해요, 사실. 여기는요, 사실과의 일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교묘하게 위장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 소비자들이 그릇된 이해나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정보예요. 요게 흔히 말하는 허위 과장 광고, 요런 거를 우리는 조작 정보라고 합니다. 걔네는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은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입학 시즌만 되면은 대학교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전국 취업률 1위, 무슨 지역 취업률 1위, 장학금 지급률 1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전국의 취업률 1위인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걔네들이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왜? 취업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졸업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이 취업한 비율. 인턴이라든가 단기 취업한 사람들도 취업자를 잡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자기들의 근거를 만들어요. 근데 거짓말은 안 했잖아요. 어쨌든 취업률 1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교묘한 장치와 속임수를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고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얘는 마케팅, 광고, 홍보 분야에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또한 조금 더 이제 미디어 이론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요건 이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선동을 하는 그 분야로 또 넘어가는데 그건 더 어려운 이야기니까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네요. 허위 조작 정보. 진짜 나쁜 거예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가짜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는 정보입니다. 진짜 나쁘고 가장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는요, 국립국어원에서 얼마 전에 정했어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를 번역을 할 때 예전에는 가짜 뉴스를 번역했다면 이제는 페이크 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라 번역해라 라고 공식적으로 정한 정의입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지나가는 양을 보고서 저거 염소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사실을 왜곡을 해가지고 그게 맞아요 라고 이 사람들한테 억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짜뉴스가 진짜 나쁜 이유가요,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사회적인 사람들이 여론이 쪼개지고 다툼이 생겨요. 정말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뉴스를 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그것은 팩트체크입니다. 팩트체크는요, 사실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현대
리터러시, 즉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보 수용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정보 생산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수집한 자료가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수많은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미디어 소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양이에요. 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취합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출처를 알아보고 출처의 신뢰성까지 판단해야 돼요. 그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 있잖아요. 유명한 밈이 있잖아요. 흑백 사진에 옆에 적당한 글자 써 있다고 다 믿지 마라.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는 타당성도 없고 출처도 모르고 신뢰성도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정보의 타당성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취합한다. 이거는 우리는 크로스 체크라 그래요. 크로스 체크. 하나의 정보원이 아니라 여러 복수의 정보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네? 그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의 타당성. 이 진짜 이게 맞는 건가? 그러는 거 확인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그 비대면 비접촉 상황에서 붕어빵 장수가 월 매출 1억을 했다. 믿겨집니까? 타당합니까? 이 정보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럼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죠. 진짠가 아닌가. 그리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출처가 신뢰성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처가 신뢰성이 있는가. 예를 들면은 출처가 무슨 신문이야. 근데 그 신문이 듣도 보도 못한 신문이에요. 그래서 그 신문사를 찾아봤더니만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정보는 가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아는 주요 매체들 있잖아요. KBS, MBC, SBS 같은 공중파라던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나왔다 하면은 일단 신뢰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문가나 언론사나 유명인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정보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또한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왜곡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조작 정보로요. 거짓말은 안 했거든요. 어쨌든 거짓말은 안 했지만 그 정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언론인, 유명인들이 공신력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해서 무작정 신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꼭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취합하고 여러분들 타당성을 검토하고 출처도 보고 신뢰성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국제도서관연맹에서요 가짜뉴스 판별 가이드를 정해졌어요. 8가지 정도. 자, 첫 번째 출처 밝히기. 이 여러분들이 받은 정보가 출처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그 출처를 들어가서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제목으로 낚시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어그로 많이 끌어요. 근데 정작 그 제목에 낚시가 들어가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경우 되게 많죠. 무슨 충격, 단독. 들어가 보면 정말 충격도 아니고 단독도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본문 꼼꼼히 읽어보고요. 작성자 확인하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신문은요, 기자들이 실제 기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의 인터넷 기사 보면 아래쪽에 기자 얼굴도 있고 이름도 있고 이메일도 있잖아요. 그 기사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랑 이메일로 구글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작성했던 기사들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인터넷 기자들은요, 기사를 하나만 쓰지 않아요. 왜? 기사 많이 써가지고 페이지 뷰가 많이 나와야지 돈을 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사를 많이 씁니다.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가짜예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에 읽었을 때 본문 안에 근거가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3% 예측된다.
라고 했는데 근거 자료가 뭐 OECD, IMF, 경제포럼 이런데 출처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3% 예측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날짜도 확인해야 돼요. 날짜. 몇 년 전 뉴스 가지고 와서 지금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많이 당해요, 이것들. 자, 그다음에 풍자 여부 확인하기. 가끔 가짜뉴스 중에서 풍자의 형태를 띠면서 일부러 만든 그런 가짜뉴스들도 있어요. 요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쁜 의도로 가지고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잘못된 사회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입견 점검하기. 선입견 점검이 정말 중요해요. 나의 신념, 나의 정치적 신념, 또는 나의 사회적 신념, 아니면 나의 생활 태도,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거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이 정보를 왜곡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탕수육, 부먹, 찍먹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탕수육은 그냥 하나라도 빨리 집어먹어야 되는데. 자, 탕수육 가지고 싸우는데, 자, 예를 들어 그거예요. 탕수육, 부먹, 찍먹, 야, 막 싸우는데, 실제 중국 음식 그 명인이, 여러분, 탕수육은 찍먹, 부먹이 아니라 복먹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얘기해갖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부먹이랑 찍먹 애들은, 저 마달못 하면서 그 정보를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입견이 정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해당 분야 관련자나 팩트체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없다면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기준이 여기 있어요. 자, 정보의 출처 확인하는 거 당연한 거고, 저자가 없으면은 가짜라고 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이거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있는데 언제 어딘지가 안 나왔어. 그럼 가짜로 생각하셔야 되고, 다른 정보 크로스 체크 했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정보가 과도한 불안을 주느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정보를 접했는데 얘가 되게 무서워 봤는데 뭐 사회 불안을 일으킬 것 같고, 근데 막 나의 불안감을 자극을 해. 이거는 100%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뉴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자, 권위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뉴스를 만들었는가. 인지성.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는가. 실명성. 기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그 정보 제공자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가. 검증성. 뒷받침 데이터들이 존재하는가. 즉 근거가 있는가. 독립성. 뉴스 속 이슈가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에서 이거 좋아요 라고 얘기한 게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 회사 제품이에요.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자, 복수성. 뉴스 보도는요, 진짜 최초 단독 보도가 아닌 이상 복수의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진짜로 단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보도를 했다?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권위성, 인지성, 실명성, 검증성, 독립성, 복수성. 이렇게 뉴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팩트체크를 위한 노력들을 보면요. 서울대학교에서요, 팩트체크라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각계의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뉴스들을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팩트체크를 다 해서 팩트체크한 내용들을 공개를 해요. 대체로 사실이 아님, 대체로 사실임 하면서 이렇게 미터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는데, 이상해. 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팩트체크넷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뉴스를 제보를 하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판단해줍니다. 전문가들이, 이거 진짜예요. 이거 가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시민들이, 찾아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라는 거를 다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봤어요. 자, 우리 이순재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공익광고가 나왔거든요. 자, 공익광고 한번 볼게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취업하고 쉴 틈 없이 직진만 하는 당신, 혹시 정보 확인도 직진만 하시나요? 직진 말고 유턴하세요. 궁금한 정보는 질문하고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 찾아보기. 공개하기 전에는 작성자, 출처, 날짜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찾아보기. 이젠 묻고 따져야 하지 않겠어요? 허위 정보 예방의 확실한 보험은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체크입니다. 허위 정보의 확실한 예방법은 팩트체크입니다. 여러분들 꼭 팩트체크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미디어 리터러시랑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지, 미디어 리터러시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용자의 입장으로서 가짜뉴스를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하시고, 내가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가지고 그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